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자, 미리 말씀드리면 시험에 말문제로 1순위, 1순위, 출제 1순위 정말 많이 냈어요. 시험에 3번 연속으로 낸 적도 있습니다. 알죠?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알죠? 이게 좀 많이 실제로 막 계산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로 이거 풀기가. 그래서 우리 시험에 말로만 줘요. 말로만. 해보죠. 뭐냐면 자, 일단 여러분들이 오류 수정은 뭔지 아실 거예요. 오류 수정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회사가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다. 요거 오류 수정이죠. 네. 왜 오류냐면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토지 자산에 대한 취득 원가는 원칙이 자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회사가 비용 처리했으니까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걸 올바르게 고치는 게 오류 수정입니다. 하지만 이럴 수도 있죠. 만약에 우리 회사가 코로나 때가 돼가지고 우리 회사가 매출 채권이 좀 많은 회사예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어. 그럼 우리가 이제 떼일 확률이 높죠. 파산할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기말마다 몇 퍼센트 대손이 될 건지 추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한 5% 대손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알죠? 그랬다가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엔데믹이 돼가지고요. 이제 회사들도 많이 구조조정이 됐고, 그래서 올해 연도 말에 대손율을 1%로 추정을 했어요.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이건 오류 수정이 아닙니다. 그냥 당초에 뭐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다라든지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다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정책이 바뀌거나 합병이 되거나 이러면 여러분들 뭔가 구조가 바뀌면 우리가 무언가를 기업 회계 기준을 또 다른 기업 회계 기준으로 바꿔줄 때가 있어요. 알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회계 변경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우리가 배우시고 계시는 기업 회계 기준입니다. 그 기업 회계 기준에서 또 다른 기업 회계 기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알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 올바른 거에서 또 다른 올바른 걸로 갈 수 있잖아요. 뭔가 환경이 변하다 보면. 알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회계 변경이 정당한 회계 변경이 있고 정당하지 않은 회계 변경이 있는데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말문제 나오면 대부분 맞으시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뭐냐? 일단 우리가 정당하지 않은 회계 변경부터 하면 쉬워요. 자, 여기 세법의 규정이 바뀌었대요. 세법의 규정이 바뀌었는데 왜 회계를 변경해? 우리가 세법하고 회계를 별도로 배우는 이유는 둘의 목적은 달라요. 맞죠? 회계는 우리가 재무제표 이용자인 주주나 채권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지만 세법은 여러분 세금 부과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근데 세법이 바뀌었다고 회계를 세법에 맞추는 건 그건 종속적인 거죠. 사대주의야, 사대주의 약간.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냐? 우리 회사가 당기순이익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즉 이익을 조정할 목적은 이름이 되게 이뻐서 그렇지 이익 조작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익을 조작할 목적으로 회계 변경한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회사가 법인세 좀 내기 싫어. 그러면 당기순이익을 낮추는 회계 변경 갖다가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가 이번에 이익을 좀 부풀리고 싶어. 그럼 당기순이익을 좀 크게 하는 회계 변경으로 간다. 그거 허용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회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이익 조작하는 거예요. 진짜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분식회계 많이 민감하거든요. 알죠? 요거. 자, 근데 정당한 회계 변경은 방금 설명드렸던 기업 환경이 중대하게 바뀌는 거, 합병 같은 거 되면 여러분 기업 규모가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거 인정. 그다음에 업계의 합리적인 관행 수용은 말 그대로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야. 우리 회사가 제조업인데 다른 회사들은 제조업의 기계 장치를 정률법 삼가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와 일부의 소수만 정액법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계 장치 같은 건 정률법이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정액법으로 생각하는 데는 잘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번에 정률법으로 바꾼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것도 정당하죠, 여러분들. 물론 회사가 입증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정말 정당하죠. 뭐냐면 기업 회계 기준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바뀌었다면 그거를 무조건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다음 중 정당하지 않은 회계 변경을 하면 여기는 틀리시는 분은 잘 없어요. 알죠? 자, 여기가 핵심이 아니라 우리 시험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동네는 여기예요, 여기. 정말 압도적이에요. 여기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됐어요. 다시 우리가 회계 변경은
두 가지로 또 쪼개요. 어떻게 쪼개냐? 일단 첫 번째가 정책의 변경. 정책의 변경이고요.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이 있어요. 추정의 변경. 추정의 변경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추정치를 바꾸는 거예요. 했죠. 그 다음에 정책의 변경은 뭐냐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이용자들한테 보고할 때 하는 우리가 작성하는 원칙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 있죠. 보고에 적용하던 원칙을 바꾸는 거.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건 여기 있는 정책의 변경 4가지를 꼭 외워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밖에 없어요. 정책의 변경이 딱 4개입니다. 4개. 알죠? 나머지는 다 추정의 변경이에요. 여기 보시면 추정의 변경이 몇 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핵심이죠. 알죠? 너무 서술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부분의 것들이 모아놔서 해보죠. 자, 일단 정책의 변경인데 첫 번째가 우리 회사가 후입선출법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후입선출법은 여러분이 나중에 재경관리사를 가시면 국제회계기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회계기준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쓰는 일반 기업 회계기준이고요. 상장기업이나 이런 애들은 무조건 상장기업은 국제회계기준이라는 걸 써야 되거든요. 거기서는 후입선출법 인정하지도 않아요. 우린 인정해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회사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후입선출법을 쓰지 않고 이번에 선입선출법으로 바꾸고자 해요. 그러면 그걸 주석으로 공시해줘야 돼요. 됐죠? 우리가 주석이 재무제표잖아요. 맞죠? 그래서 주석으로 주석 몇 번 해서 우리 회사가 단기에 후입선출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라고 공시를 하거든요. 됐죠? 그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요, 우리 회사의 주식을 샀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사주 매입. 맞죠? 그럼 자사주 매입할 때는 얼마에 샀는지 공시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상장회사는 공시해야 돼요, 무조건. 지분율 바뀌면 계속 보고해줘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또 특수관계자들이죠, 특히. 임원들이나, 임원이 특수관계자지. 그래서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어요. 알죠? 어떤 회사 주식을 샀어. 지금 시대가 시대인지라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조작범들이 참, 저희는 피해자예요. 그죠? 보셨어요, 뉴스? 요즘? 그 있잖아, 라더견인가 뭔가 있잖아요. 그죠? 임창정 난리 났다, 지금. 그 패러디 있잖아요. 여보 세력 나야. 거기. 여보 세력. 죄송해요, 여러분들. 미안. 아무튼 그렇게 나중에 보시면 그거 진짜 난리 났어요. 아무튼. 미국이면 거의 100년 때렸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똑같은 가격으로 살 수가 없죠. 맞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어떨 때는 10,000원 주고 샀다가 어떨 때는 15,000원 주고 사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유가증권의 취득단가의 산정 방법 우리가 평균법만 인정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재고자산에서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이 평균법이다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에서 왔다 갔다 하면 얘도 주석으로 공시해줘야 돼요. 아셨죠? 그게 동그라미 2번. 시험에 은근했어요. 요거 구분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표시통화의 변경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끔 일단 표시통화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통화를 우리가 표시통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표시통화가 원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은 대부분은 원하지만 그 회사의 주된 사업이 일본에서 이루어지면 엔화로 표시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통화는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의 통화가 뭔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미국에서 건설업 하는 회사는 아예 달러로 표시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원래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업했다가 주된 사업을 미국으로 옮겼대요. 맞죠? 그럼 원에서 달러로 변경됐다라는 걸 또 주석으로 공시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3번.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낸 적은 없는데 이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취득원가 가지고 있죠. 감가상각할 때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연수학계법이든 다 취득원가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럼 취득원가에서 출발했다라는 얘기는 시가로 평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형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지 않는 모형을 원가 모형이라고 해요. 취득 원가 모형. 그렇죠? 근데 유형 자산을 감가상각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가로도 평가하는 모형을 재평가 모형이라고 해요. 이 재평가 모형은 어디서 배우실 거냐면 재경관리사 국제회계기준이요. 우리 시험은 안 나오고. 왜냐하면 우리 그 회계 쪽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유형 자산 평가하는 거를 안 해요. 원가로 둡니다. 원가로. 그것까지 내진 않을 거지만 알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정책의 변경이고요. 나머지는 다 추정의 변경이에요.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알죠? 그러면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제가 띄울게요. 아마 기출문제 교재 없을 거예요. 일단 제가 띄우겠습니다, 여러분. 95회차인가? 아니네. 잠깐만, 여기 기출문제 집에 있나? 아,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집에 있군요. 99페이지. 자, 기출문제 99페이지입니다. 4번이에요, 4번. 99페이지 4번. 자, 그럼 몇 번일까요? 다음 중 추정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렇죠, 1번이죠. 왜냐면 아까 있던 네 가지가 정책의 변경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이 아까 해당되죠.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게 아까 정책의 변경이라면서요. 맞죠? 나머지는 네 가지로 우리 배운 적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답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됐고요. 자, 도중에 잘리면 안 돼서 요것만 하고 여러분들 좀 쉴게요. 요거. 자, 요게 뭔지 들어보시면 이게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리 회사가 2022년도까지는 정액법에 따라서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했어요. 2022년도까지. 감가상각을 했는데, 2023년도부터 우리 회사는 정률법으로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하고자 해요. 어떤 건지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는 회계에선 이렇게 우리가 회계 변경이 되잖아요. 회계 변경이 되면 과거에는 내가 정액법으로 했었죠. 과거에 정액법으로 했었을 때 감가상각비가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하죠. 2022년도까지 5억이었는데 그걸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했었다면 그게 7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차이 나는 금액 2억이죠. 그 2억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험에서는 2억 구하라고 절대 안 내요. 그것까지 내면 사람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회계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다라고 불러요. 회계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 왜냐하면 시험 말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2억을 구하라고 내지 않지만 여기는 방금 설명드린 회계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라는 말은 출제를 해요. 알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뭐냐면 내가 당초에 쓰던 방법 있죠. 당초에 쓰던 방법과 지금 바꾸고자 하는 방법을 과거에 적용했었더라면 그 방법과의 차이 나는 금액 있죠. 그렇죠? 그 차이 나는 금액을 우리가 회계를 변경함으로 인한 누적 효과다라고 불러요. 과거가 누적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 누적 효과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됐어요, 여기가. 시험에 진짜 많이 출제가 돼요. 자, 근데 여기는 그냥 외우시는 것보다는 이해하시고 외우시는 게 좋은 게
여러분들 정책의 변경이 중요할까요? 추정의 변경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정책이 바뀌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 나라님들의 나라님들의 정책이 바뀌면 맞죠? 난리 나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회사가 중국 주로 상대하는 업체야. 근데 갑자기 어떤 뭐 나라님 누가 이제 중국을 막 비하하는 발언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 까는 발언에서 중국이 빡쳤어. 그래서 너희들이랑은 교류 안 해. 해가지고 막 사드 배치 때도 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가지고 막 화장품 없이 난리 났었어요, 여러분들. 한국 화장품 한 사봐 이렇게. 맞죠? 진짜 뻥 안 가고. 맞죠?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책이 되게 중요해요, 일상생활에서. 추정은 주관이 좀 개입이 되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세요. 정책의 변경이 중요, 추정의 변경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 맞죠? 대신에 정책의 변경은 예외죠. 왜냐면 딱 4개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추정의 변경이 원칙이고 너무 많으니까 요렇게 잡으시고 요 두 줄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우리가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의 구분이 어렵대요. 여기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구분이 긴가민가한 거예요. 뭐로 봐야 돼 이거? 맞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한국인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있죠. 특히 뭔가 이거야 저거야 애매하면 우리는 원칙 따라가요, 예외 따라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원칙인 추정의 변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봐요. 애매하면 원칙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요거? 자, 근데 이제는 구분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책의 변경도 알고 내가 추정의 변경도 아는데 이 둘이 같이 일어나요. 알죠? 그래서 그래서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진대요.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일어나면 뭐부터 할 거냐라는 거, 뭐부터. 이거죠. 같이 일어나는 거니까 나는 중요한 약속과 중요하지는 않은 약속이 같이 있다라는 거, 같은 날짜에. 그럼 어디부터 가요? 그죠? 어디부터 가는 게 아니죠. 중요한 약속부터 먼저 가야지. 맞죠? 그리고 나중에 중요한 약속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중요하지 않은 약속을 뭐 같이 가든 안 가든. 맞죠?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처리해야 되니까 이때는 여기 있죠. 정책의 변경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되시겠어요, 요거? 이렇게? 여기? 자, 그러면 한 문제 풀고 여러분들 쉴게요. 이것도 기출문제 띄우겠습니다. 아마 거기도 없을 겁니다. 기출문제가. 여기 딱. 여기 3번 풀어보시면 돼요. 여기 화면 보시고 3번. 너무 많이 해요. 실제 진짜 좋아합니다. 이쪽 동네는. 몇 번일까요? 그렇죠. 3번입니다. 그죠? 3번입니다. 해보면, 맞죠, 여러분들? 일단, 동그라미 1번은 추정률 변경이니까 추정의 변경 맞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둘이 같이 일어나니까 둘이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니까 정책부터 먼저 계산한다, 맞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물음표잖아요. 얘가 정책이야, 추정이야. 구분이 불가능. 구분이 불가능하면 원칙 따라가죠, 원칙. 원칙이 추정의 변경이 많았었잖아요. 동그라미 3은 이익 조작. 이익 조작을 목적으로 하는 건 정당한 회계 변경 아니다. 그렇죠? 말 문제 진짜 많이 내요, 여러분들. 아시죠? 자, 됐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할게요.